네, 미니 나스닥은 0.5% 상승해서 13,9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뜨는 선물 차트 살펴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14,000선 넘겨서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네, 매도 빠밤 매도. 왜 웃으시죠? 네, 아닙니다. 네, 매도 자리값에서 지금 매도 주셨는데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매도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14,028 여러분들 30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이제 13,992포인트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28포인트와 13,992포인트 네.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자리값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기업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증시가 이제 여러분들의 좀 상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일단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0.8% 상승 출발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락폭 나오는 게 참 아쉽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증시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왜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지? 여러분들 아마 전일에 이제 파월 이제 FOMC 회의에서 도비시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저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었고 뭐 앞으로 현재 금리 동결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자산 매입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시장에 대해서 긴축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상당히 좀 이제 완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호조에다가 증시가 무너질 일이 없는데 왜 오늘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금리를 상승시켰다. 그로 인해서 금리 반발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관점을 바라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과 금리가 상승하는 게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시장이든 모든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자재라는 것은요 경기 개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자재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자, 수요가 셀수록 또는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높고 낮아지는데 현재 수요에 대한 개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구리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 유가는 오늘자 65불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에 따라서 추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럼 시장 금리가 반발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미국의 10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추후 경기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 수요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금리를 반등을 시켰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유가가 많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 뭐 네.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인도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이 매일 뭐 13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상 인도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를 그러니까 원유를 사용하는 이제 세계에서 3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가 지금 현재 의무 체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즉 인도에 대한 경제가 무너졌다. 지금 경제 회복이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유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사용하는 인도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인도에 대한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유가 가격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유가가 크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유가가 현재 가격대를 들어 올렸던 이야기를 좀 알으셔야 되거든요. 자, 유가가 이제 작년 3월이었었죠. 3월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하락세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아마 마이너스 유가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당시 3월 기준과 이제 이번 연도 이제 4월까지 해가지고 유가가 65불까지 올라왔는데, 즉 유가가 1년 동안 거의 회복세를 엄청나게 크게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크루드 오일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 얘기를 하다가 지금 크루드 오일 얘기를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만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지금 유가가 뭐 예전 뭐 이제 29.0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월물 스프레드 변경 차이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가가 안 나온 것뿐이지, 뭐 유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마이너스 30불까지 떨어진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유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요, 수요 관점이 아니라 공급 관점에서 강한 강세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수요 개선 때문에 유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때 가격, 즉 공급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갑자기 이제 유가 얘기 나가서 이제 구리 얘기를 넘어가는데, 약간 네.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강세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점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구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카퍼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또 한 번 오늘자 이제 고가 갱신이 또 한 번 성공을 했는데, 구리는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100% 수요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를 느끼는 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가격대를 보여주면서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자재 시장에서는요, 전 두 가지 관점이라 보는데, 비철이랑 이제 에너지 종목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개선은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반면에 비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는 수요 엄청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철 시장이 지금 에너지 시장을 끌고 가는 중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비철 시장의 대부분의 비철 시장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구리인데, 이 구리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힘에 따라서 에너지 종목의 크루드 오일도 같이 강한 강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훈풍은 사실상 구리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영향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의 유가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도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무너질 일은 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오늘자의 매수비를 봤던 거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에 대한 강한 상승이 지금 왜 나타날까? 이제 증시 쪽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경제 쪽 흐름에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얘기하다가 너무 구리랑 이제 오일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네. 좀 이따 오일 할 때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다음 네.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가 네. 볼게요. 자, 아무튼 현재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 자체에 대한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차트 보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금리는 이제 방금 전에 1.685까지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이전에 이제 1.65포인트 저항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현재 이제 1시간 봉으로 쭉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금리가 외려 하락 추이에서 다시금 상승 추이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보여져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제 강한 이제 개선세로 인해서 금리가 반발 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험 자산 같은, 특히 성장주의 나스닥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어제 뭐 강한 뭐 연준의 완화적인 뭐 이제 발언이 나왔고,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 대응보단, 그 관점에서에 대한 매수 대응보다는 현 시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좀 이제 리스크나 수익적인 관리의 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 지지선이 한 13,942선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나요? 이 정도 자리값을 체크를 해두면 좋겠네요, 그럼. 근데 42 가격대도 상당히 좋긴 좋은데 네. 여러분들 하나를 좀 찍어서 보시면은 네. 13,950선을 차라리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 개장하고 나서 60분 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이제 11시부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3분 뒤에 이제 60분 봉 마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음 캔들, 즉 11시 마감 캔들이 13,950 밑으로 밑마감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이제 더 나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13,950에서 조금 지지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해왕머스토께서도 미니나스닥에서 13,950포인트를 매수 자리값으로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나온다면 그 선을 딛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부디 오늘 14,064에서 청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매도 자리값을 주셨으니까 지금 매도 14,028선 그리고 13,992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 안에서 그 자리값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좀 나스닥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맨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마음속으로 나쁜 말까지 나오는 장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저가를 갱신을 하고 들어올리고 고가를 갱신하고 내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뭐 상승이거나 하락일 때 저는 상승 관점에서 볼게요. 네. 자, 고점을 갱신하면서 저점을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고점을 열려주는 게 이게 상방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매수 관점이다. 이제 상승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자 그림에서는 자, 상승 고점도 뚫어주고 저점도 뚫어주고 다시 한번 고점도 뚫어주는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구간이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자, 장 초반에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일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먼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가 강세가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날 이제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조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재료로서 증시를 조금 이끌어 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고점을 그때 이제 이날 금일 고점을 갱신한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아마 증시가 이제 차익 물량 실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에 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중심값이라든지 하단 지지를 보셨을 때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3시부터 조금 이제 강세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나스닥이 오늘 이제 FOMC에서 도비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사르르 높고 이제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증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이제 틀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틀 자체가 현재 상승 기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제공되지 않았었고 이제 그 후 확실하게 연준이 이야기를 함에 따라 주가가 상방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디가 깨진 거죠? 이 채널링 쪽에서 하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승 추이가 한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에서 되차 되돌림 반등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현재는 지금 무너진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14,015 레인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15레인지 정도. 그래서 저는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뭐 새벽까지 뭐 장세가 이어져가지고 뭐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하더라도 뭐 장세에서 종가 마감을 14,000 위로 찍어서 마감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금리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냥 매수 대응보다는 이제 좀 확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매수 대응은. 자, 차라리 그냥 전반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추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장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을 매수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고 뭐 데일리 관점에서는 현재 보여지는 방향성 그대로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뭔가 이제 매도 대응으로 오늘 하루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